저는 아까 이제 소개한 대로 원래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문해창작학과를 나와서 소설을 전공했고,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소설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설만 써서 먹고 사는 작가는 정말 손꼽을 정도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업, 그러니까 시인은 아니고 전업 소설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소설가가 전업으로 한다면은 거의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정도 외에는 없을 정도예요. 물론 저도 뭐 당연히 아니니까.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기 거의 4학년 때부터 기자로 처음에 일을 했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랜서로 나와서 일을 하면서 객원 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월간조선의 객원 기자는 쭉 하고 있으면서 9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한국이라고 시사 잡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무님이 이제 작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작년인지 올해인지 여기 예프라고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뭐 그런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뭐 알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안 맞지 않냐 그랬더니 시끄라 이래가지고 저보다 동생인데 완전히 막 한소리 빵빵 치면서 제가 이제 강화문에 있다 지금은 홍대로 이사 갔는데 강화문 오면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 막 나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냈던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25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기자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서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취재예요. 취재. 근데 취재인데 여기 제가 오늘 이제 배상무님한테 이제 보스턴으로 문자 쳐보니까 기자가 여기 두 분 있고 방송 이수경 선생 안 오셨나요 오늘? 네, 그때 여기 저도 그때 SBS 계실 때 저도 SBS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계속 한 일은 이제 기자인데, 그 중에서도 기자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이름만 딱 대면 아는 뭐 저격수들도 많고 각 회사의 저격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를테면은 프리랜서 기자로 나왔기 때문에 강점을 살려서 저는 인물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인물 인터뷰. 그리고 우리 인물 인터뷰가 길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나면은 뭐 한 번만에 끝나지 않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3번, 4번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 아주 이런 이를테면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 저한테 제일 떨어졌던 거, 제일 힘들었던 건데 가장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는, 해병대 출신 있으세요? 해병대? 해병대가 없다니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 취재 같은 걸 제가 했었어요. 이를테면 남자들한테 해병대를 3명인가 한데 맡겼는데 해병대를 못했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해병대라는 조직이 크고 자기네를 생각할 땐 도저히 혼자서 취재할 수 없고 잘못 건드리면 뭐 큰일 나고 뭐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가 안 됐는데 그럼 여자한테 한번 시켜보자 이래가지고 저한테 시켜서 저는 해병대 예 알았어요 이래갖고 돌아다니면서 취재하고 막 그러면서 취재를 이제 많이 이거 혼자 취재할 때는 이제 그게 처음에 시작해서 끝이 어디냐면요. 되게 무식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끝이 어디냐면 계속 돌아다니다가 똑같은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안 해도 돼요. 이 사람 저는 내가 들었던 말들이 계속 나오면. 해병대 취재가 아마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던 건 그거예요. 용산 있잖아요. 용산에 가면 마크 같은 거 파는 거 있어요. 해병대 뭐 마크도 팔고. 그리고 거기 있는데 해병대가 2명이 들어왔더라고요. 2명이 들어왔길래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 해병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말입니다. 여기서 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말하면 안 되냐고 말했더니 그거 이제 나오길래 그랬더니 안 되지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큰 길로 가야 되지 말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길에 가서 거기 이제 다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용산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왜 술집이 아니라 왜 기생집 같은 거 창녀집인가? 그럼 제가 포준지. 거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왔던 그런 기억도 나고 참 그런데, 근데 그런 기자 초기에는 그런 이를테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그런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삼성전자 경상수지 1조 원 돌파했을 때 왜 돌파했냐 하나만 딱 얘기해 주면 제가 온데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랬었는데 한 어느 정도부터 이제 머리가 크고 나서부터는 그런 걸 하면 너무 귀찮거든요. 어디 조직 같은 거 취재하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는 사람만 했는데 주로 사람을 하면은 그래도 몇 번씩 만나야 돼요. 요즘은 이제 월간조선이 그나마 이제 요즘 좀 얇아졌죠. 요즘 사람들이 긴 걸 안 읽어요. 안 읽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잡지
제가 한창 할 때는 94년부터 제가 2005년까지 바짝 하고 그다음부터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아시죠? 목침이라고 그거 배고 자고 막 그랬었는데 짧은 기사가 원고지 200자 원고지 90장이에요. 90장이 짧은 게 90장 보통 90장. 그다음에 뭐 120장, 150장 그렇게 하고 그랬었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은 제일 긴 게 50장, 60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여기랑 이제 관련 맺게 됐냐면 작년 재작년에 배양수 상무님을 제가 취재를 했었어요. 2013년이네요. 그래서 그게 월간조선에서 지금 제일 긴 기사가 한 50장 정도에 온 거지. 배상무님은 50장 꽉 채워서 취재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을 좀 실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자기계발서는 이거 3번째인데 2번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뭐 다 알아주는 21세기 북스나 세멘 파커스에서 냈어요. 냈는데 이건 제가 무명 출판사에서 냈어요. 왜 그랬냐면은 뭐 거기서 내보신 분들 있지만 좀 이렇게 응? 들어오잖아요. 완전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조금 줄여라 뭐 아니면 젊은 애들 감각으로 가자 뭐 좀 쉽게 가자 뭐 이런 거 고치지는 못하지만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제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갔더니 역시 큰 데로 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작은 데 갔더니 내 마음대로 해서는 좋은데 여기서는 전부 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제 꼭 요거만 제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상하게 제가 이거를 아시죠? 이게 뭔지 좀 왜 이거 뭐죠? 그거 우리 카카오톡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그때 이런 책이 많이 나왔었어 작년에 했는데 요걸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한테 요게 뭐냐 이랬더니 미친 여자는 머리에 꽃을 꽂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를 이제 월간조선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사 잡지에 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 이렇게 아예 성공하신 분들 제가 오늘 저 프로필을 다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막 이제 떠오르신 분도 있고 이미 성공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말 이렇게 빵빵하게 커나가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막 큰 사람들 많이 인터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인터뷰해서 제가 이제 할배 전문 기자예요. 제 전공 분야 할배 전문 기자인데 그래서 그런 진짜 성공한 분들 우리나라는 다 아시지만 한 40, 50대 때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은 더 기다려 봐야 되죠. 한 60, 70대까지 기다려 봐야 60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인데요. 일단 이제 뭐 제 얘기를 좀 했지만 저는 이제 소설가면서 이렇게 기자를 하다 보니까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설이고 아까 그거랑 이제 이게 이제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거고요. 요게 오늘 나온 책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아직 시중에 깔리지도 않고요. 오늘 한 권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뭐 이런 책들하고 해서 내는데 픽션하고 논픽션을 이렇게 막 오가는 작가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게 두 개 동시에 하기 힘든데 저도 되게 힘든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들면 다 됩니다. 이제 제가 전공이 이거고 아무래도 여기 관심이 있는데 먹고 살라니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해서 이거 한다고 먹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강의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자로서 만난 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우리 박정현 선생님도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사 중은 누가 고수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고수예요? 치과의사는 어떤 사람을 고수라고 해요? 치과 업계에서는 치과에서요? 업계 그 업계에서는 이런 사람이 고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돈 많이 버시? 응?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돈 쪽으로 가면 돈 많이 벌고 큰 병원 하시는 분 아니면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면서 좀 교수님 중에 명성이 어쨌든 돈하고 좀 명성. 기자들 같은 경우는 누구를 섭외했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동네 아줌마 동네 아줌마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성공하시고 어른들이어서 말하기 쉬운데 요새 대학생들은요 말 잘못하면은 뭐 그럼 그런 사람만 중요합니까? 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긴 딱 깨놓고 강의하고 나면 제가 자유경제원의 시장경제연구 대학생 시장경제 그쪽에 이제 제가 강의를 나가는데 그 애들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성공의 척도일까? 막 이렇게 올라오고 와 그러면서 뭐
꼭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렇게 하고 와 요즘 무서워요. 그래서 미리 가서 전제를 막 해요. 그게 성공은 아니지만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누구를 섭외했느냐. 그래서 이제 애들은 또 이름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뭐 노태우 대통령하고 또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가면 이게 누굽니까? 잘 모르겠죠. 김용. 예? 김용 총재. 근데 또 애들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사실은 조영기 목사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요. 배용준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섭외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캥기는 게 많고 이분은 정말 말을 잘 못해서 제가 정말 그 같이 갔던 분이 그런데 제가 1분 30초 만에 그 아들이 뭐 잘못했어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빨리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뭔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도 좀 생기는 게 많은 걸 떠나서 조영기 목사도 한 번 나가면 이게 확산되는 게 너무 이상하게 확산돼서 취재를 잘 안 해요. 근데 하여튼 저 취재를 했고 이 배용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취재를 안 해요. 취재 응하지 않아요. 94년에 데뷔해서 바로 톱스타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 톱스타였어요. 지금은 자기가 안 해서 아니지 하면 톱스타고 지금은 이제 사업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도 취재를 뭐 이 사람 안 한지 저는 몰랐죠. 우리 시사 잡지니까. 근데 우리가 2004년에 월간조선에서 이제 탑 브랜드 100이라는 걸 뽑았어요. 각 브랜드에 뭐 100개씩 사람 뭐 자동차 다 뽑았는데 남자 배우 중에서 이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때 배용준 좋아해갖고 막 편집자한테 합시다 이래가지고 됐는데 정말 이상하게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면 2004년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매니저한테 했더니 그 매니저가 양근환 씨가 지금 키스트 사장이에요. 양근환 씨한테 전화했더니 저희가 4월 달에 그럼 일본 가는데 같이 그때 가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친구 제가 SBS 옛날에 라디오 작가 했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배용준 진짜 취재한다고 막 이랬더니 택돔 소리 하지 말라고 배용준 취재 안 해준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하정 프로그램 작가였는데 최하정하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도 한 번만 전화 인터뷰 하자 해도 안 준대요. 그래서 하면 해줄 리가 있네요. 그래서 막 편지를 다시 썼어요. 그 양근환한테. 우리 잡지는 이런 그레이드가 있다. 한국에서 최고다. 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엄청나게 크게 깔아줄 거다. 막 표지에 얼굴도 내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구라바를 날리면서 보냈죠. 그랬더니 자주 전화를 해달래요. 자주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게. 그랬더니 4월 1일 날 정말 전화가 와서 일본으로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더니 오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제가 4월 5일 날 가고 배용준이 4월 3일 날 갔을 때 아줌마 7,000명이 막 요원삼아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제가 갔더니 그 뉴 오타니 호텔이라고 14층을 다 빌려가지고 했는데 막 일본 기자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대신 배용준은 어떻게 하냐면은 옷을 다 이제 박스를 여기 이제 있으면은 계속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취재처럼. 한국 기자는 정말 저랑 어떤 뭐 이상한 잡지 하나랑 SBS 하나랑 이렇게밖에 안 왔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맨날 취재 안 하면서 오라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쓴 기사를 우리가 그래서 120장을 썼는데 제가 갔다 와서 1박 2일 동안 우유만 먹고 120장 써가지고 냈는데 그걸 결국 그 일본인 고단샤라는 잡지사에서 우리 거를 수입했어요. 통째로.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럴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잘 나갈 때여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 해에도 한 번 더 했는데 그래서 배용준 단독 인터뷰를 2번이나 했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뭐 아시죠 그때 막 오고 일본 그 라디오에서도 오고 말이야 제 녹음 따갖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나중에 보내줬는데 제가 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알았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배용준 씨 이런 걸 붙여야 되는데 배용준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서는 막 이 구미상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기자들은 이 섭외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제가 막 뛰어다녀 섭외를 한 게 아니라 되게 운 좋게 섭외된 게 많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취재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전 바깥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올려놨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제가 인터넷 보다가 이 사진이 있었는데 뭐 이 사람 주인공 아닌 걸 아시겠죠? 얘가 이 샌프란시스코 이태리 식당에서 나 여기서 밥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올렸는데 이 사람 나온 거예요. 못 먹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약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해 토픽이 되면서 잡수 씨 제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 주인이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에 찍혀도 해외 토픽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바란 마음에서. 이 애 요즘 뭐 연애한다고 많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유리. 아, 역시 젊으시니까. 소녀시대 유리. 제가 중대에서 이제 강의를 연영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디지털 문해가 거기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강의를 한 5년 동안 했는데 제 책 2012년에 나와서 얘가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제 홈페이지 올리고 정확히 3주 후에 인터넷에 쫙 나온 거예요. 한 30몇 군데 나왔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쫙 찾아보면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이 책이, 이 사진이 나왔는데 제목이. 저도 진짜 나올 줄 알았으면 이런 거 안 빨려먹고 있죠. 나도 막 이렇게 빨고 있었을 쭉쭉 교실에서 쭉쭉 빨아먹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이 사진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명인과 무명인의 비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목 생각 안 나요? 그것까지 맞췄는데. 그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연예인 학교 갈 때. 유리 민낯도 빛나. 유리 화장 안 하고 학교 가도 예쁘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한 몇 개 신문에서 뭐 이게 이금희 강사가 책을 내서 얘가 뭐 들어줬다고, 심지어 너무 친절한 데서는 모자이크 막 해주고 막. 야, 진짜 모자이크는 너무했더라고요, 진짜. 아, 지금 기자가 진짜 요거 한 번만 검색해봤으면 이금미 이름 나오면 뭐 좀 했어. 하긴 얘가 이금미인지 알 수도 없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인과 무명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 제가 처음 냈던 책이 이게 이제 플러스 1%로 승부하라. 이거의 확장판이 아까 그건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저는 사실 소설가로 이제 계속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뭐 제가 취재집은 그 전에 많이 냈어요. 취재에 관련된 거 취재해서 뭐 제가 교회를 대한민국의 유명한 큰 교회는 제가 다 인터뷰했거든요. 그래 그 교회를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 이런 책도 내고 했는데 제가 이런 자기계발서를 내고 싶진 않았어요. 아 뭐 약간의 그 소설가 자존심이랄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21세기 북스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리즈를 하는데 특히 등단을 한 글 좀 쓰는 자기네들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한다 이래서 뭐 시리즈를 딱 하면서 그래서 뭔가 혹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뭐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제 앞에 썼던 사람은 신데렐라가 백설공주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의 차이는 뭐 같아요? 신데렐라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백설공주는 신발은 안 잃어버렸죠. 물 먹으면서 낸 퀴즈였어요. 근데 뭐냐면 신데렐라는 자율적이고 백설공주는 나중에도 난장이가 다 해주잖아요. 지가 하는 게 없어 걔는. 저는 뭐였냐면 한우물을 파는 사람과 다양한 멀티플레이어 중에 누가 좋냐.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골라서 한우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오래 성공한 사람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딱 쓰고 나서 탁 덮으면서 제가 이 안에 쓴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냥 정말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쭉쭉쭉 쓴 게 이거였어요. 근데 뭐 이거 다 아시겠죠? 이건 좀 뒤에도 얘기할 텐데 이런 뭐 그리고 진짜 있잖아요. 그 정상급 기량을 갖고 있어요. 자기 거기 분야에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급 기량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희 정말 놀라. 그리고 엄청난 독서. 특히 이제 노땅들끼리 모여있고 제가 그 자리에 가면은 자기네끼리 막 진짜 그야말로 인문학 이야기를 막 해요. 막 하면서 와 그럼 진짜 기죽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배우잖아요. 그 한문 같은 거 배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재 기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전부 영어로 얘기를 해요. 이제 취재를 하면 영어를 막 얘기를 해요. 영어를. 그러면 진짜 또 영어가 짧은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한글로 적어놔요. 그랬다가 빨리 찾아보고 뭐 아니면 그 사람 했던 말 못 알아듣는 거 조금 가다 보면 알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한문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제가 몇 분 못 봤는데 연세대학교에 송복 교수님 있어요. 송복 교수 정치학. 그리고 지금은 특임 교수인가 하여튼 연세대 몇 분 안 되는 그 진짜 이제 은퇴하시고 한참이에 다시 그렇게 되신 분인데 그 송복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한문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 다 아시겠죠. 그 종이를 딱 펴놓고 쫙쫙 쓰면서 막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읊을 수도 없어요. 뭐 탁, 뭐 한시 같은 거를 뭐 하면서 그대로 받아와서 그거 쓰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보니까 다 이제 좀 있으면 인터뷰 하실 분들인데 이미 많이 하셨을 테고
한문을 쫙쫙 얘기하면서 하면 기자들이 기가 팍 죽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줄씩 들어갑니다. 막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시고 막 이렇게. 그리고 사색에도 막 얘기합니다.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글 한번 우리 청탁해 볼까?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대부분 워커홀릭이신데 그때 사모님들이 참아줬던 것 같아요. 다들 참아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의 성공한 이유는 사모님들이 자료조사를 엄청나게 해준 분이 되게 많아요. 사모님들이. 그래서 사모님들이 요새 뭐 각기 다른 일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모님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그때 20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 70살인 분들도 영어를 잘했는데 그분 지금 그럼 몇 살? 9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렇게 준비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원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은 다들 영어를 잘하시겠죠? 말을 잘해야 돼요. 쓰는 거가 아니라 요새 말을.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되게 크고요. 뭐 이런 건 다 뭐 여기도 목소리 크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거 이거 같아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이 성격이 굉장히 담백해요. 남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돌아다녀서 제가 되게 꼰질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제가 민망하게 뭐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대부분 뭐 이렇게 금연 많이 하시고 금주 술 안 마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술 안 마시는 이유가 대부분 저녁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낮에도 일을 하고 저녁에도 일을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나갔다 들어와서 또 일을 하고 그런 분들. 근데 기자들은 되게 피곤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이제 이 새벽 기상. 근데 진짜 저는 여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30분이나 1시간 동안 이렇게 명상 이렇게 또 뭐 새벽기도 하고 이런 분들 다 그러시겠죠? 근데 그 우리 월간조선에 정혜연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 이제 경제 전문 기자예요. 걔는 경제만 쭉 취재하는데 그 친구가 80명을 대한민국 CEO들을 인터뷰했는데 정말 딱 하나의 공통점이 그거야 돼요. 종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저도 이거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지금 9년째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에 막 헤매고 있지만. 근데 제가 이걸 해본 결과 뭐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하면은 당연히 술, 담배 안 하게 되죠. 건강.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남자들도 요새 그런 거 많은 것 같은데, 질투, 시기심. 뭐 솔직히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못하는 거 좋은데 제가 너무 잘 되는 거 짜증나잖아요. 심지어 우리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작가들이 이제 우리가 유명하진 않아도 옛날 저도 93년도에 등단했거든요. 그 93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작가연 하면서 뭐 작가님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어디 모임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말 우리를 도와줬던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걔가 이제 교정하는 애였었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걔는 막 작가님들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쟤 너무 좋아 말 잘 듣고 막 이랬는데 걔가 2006년에 당선됐어요. 신춘문예. 어느 신문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고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쟤가 당선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 이너서클에 쟤가 들어온단 말이야. 뭐 이런 비슷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걔가 막 또 원래 이게 약간 좀 날뛰는 애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막 페이스북, 그땐 페이스북이 아니라 막 이런 그런 데다 막 맨날 올리고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또 걔네 동네에서는 걔가 난리 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 작가 돼가지고 책 안 팔려서 죽겠는데 얘는 막 이제 돼가지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나는 막 작가가 됐어 이래가지고 막. 인터넷에다가 뭐 하고 막 또 지네 친구들 중에서는 처음 작가 되니까 막 작가님 하면서 막 난리 난 거야. 그 애들이 막 와 진짜 미치겠다. 쟤 있는데 가지 말자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게 이제 새벽기도를 하고 막 새벽에 하다 보면은 막 하다 보면 그게 잘못됐잖아요. 왜 내가 걔가 잘 되는 걸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슬프면 막 이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슬프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남이 굉장히 잘 된 거에 대해서는 그랬다며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거 이제 우리 오기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뭐 안 그래도 성공하시겠지만 더욱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1000명 정도를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세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다면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신간안내를 한 2년 반 동안 어떤 이제 잡지에 했었는데 그때 이걸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사재기에 걸렸더라고요. 사재기에 걸려도 이 책은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가 이 사람이 이 필레모 교수가 일부러 1000명을 만난 거예요. 일부러 1000명을 70세 이상. 그랬더니 정말 제가 했던 말, 들었던 말을 여기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 이제 70세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으면 뭘 해주고 싶냐 이랬더니 딱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70대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랬더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는 정말 내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결국 뭡니까? 비판을 자기가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난 뭐 정직하라 걱정 말지라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되게 안 될 것 같고 이건 어쩌면 되게 잘 될 것 같고 이랬을 때는 대부분 될 것 같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게 맞았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예 황금률로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딱 우리가 이제 명심하고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